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샬럿 대 뉴욕 경기인데, 지금 둘 다 뭐 연승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뉴욕이 지금 7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그전에도 여섯 경기들이 전부 다 핫바리들을 만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더니 뉴올리언스를 잡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뉴올리언스랑은 되게 좀 타이트한 경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전에 뭐 상대들이 좀 많이 힘이 빠졌었죠. 유타, 인디애나 골스, 인디애나 브루클린, 워싱턴 전부 다 뭐 탱킹 내지 현재 뭐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애들이 되게 좀 많았어가지고, 저는 뭐 뉴욕의 이런 연승 흐름 중에서도 좀 어려운 승리도 있었고, 브루클린한테 고전한다든지 골스랑도 되게 어려웠었고 막 이래가지고, 유타한테도 처음에 이길 때 그 경기도 되게 많이 지고 있다가 유타가 탱킹 모드 들어가가지고 뉴욕이 좀 편하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핸디값이 되게 컸지만 해주긴 했어도 뉴욕이 막 딱히 막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뉴올 정도의 상승세 있는 팀을 잡아냈다는 거, 그런 거는 뭐 괜찮게 보곤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 있는 공격 지표 같은 게 막 워싱턴한테 145점 넣은 거, 인디애나 뭐 136점, 유타 136점 이래가지고, 저는 뉴욕의 공격력에도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 여전히 뭐 미칼 같은 애들은 되게 별로고, 그래갖고 뉴욕도 나는 지금 좀 의심이 되는데, 이 와중에 샬럿도 4연승 중이긴 합니다. 얘네들 이제 연승이 끊기고 나서 조금 이제 부침이 있다가 그 이제 마이애미랑 피닉스,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한테 졌었어요. 근데 중간에는 또 포틀랜드랑 세크 같이 잡을만한 애들은 잡았는데 전부 다 프레를 내줬다. 그래서 한 6경기가량 약간 부침이 있다가, 그 이후에 마이애미, 올랜도, 멤피스, 세크, 여기도 뭐 쉬운 팀도 있고 좀 어려운 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 4연승 전부 다 샬럿이 전부 지금 개마인 중이거든요. 막 130점 이상 넣은 경기도 3경기나 되고, 멤피도 124대 101로 오히려 또 발라버렸고 막 이러면서 샬럿이 지금 일단은 폼이 괜찮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솔직히 난 이거는 좀 승패 방향이 어려운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것도 순위상으로는 샬럿도 지금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뉴욕 닉스는 지금 이제 2번, 3번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요. 샬럿은 지금 9위긴 하지만 다른 팀들이 다 위에 뭐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면서 여기를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토론토가 자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돌아오면서 막 이기고 이래서, 샬럿도 올 시즌 분위기가 되게 초반엔 안 좋다가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로도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좀 뉴욕이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기는 합니다. 글쎄, 이 경기는 승패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뉴욕을 좀 깎아내리고 있는 편이고, 샬럿은 뭐 걸어온 길도 그렇고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뉴욕도 솔직히 빡센 상대죠. 샬럿의 이런 그간의 흐름들, 6경기 동안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이런 것들만 보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3점 같은 거 샬럿이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맞고, 뉴욕도 3점 방어가 잘 안 된다. 전체적인 뭐 수비나 실점을 적게 통제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고, 사실 공격도 까놓고 보면 이렇게 기록은 좋지만은 제 약팀들 상대로 좀 스탯을 채운 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네, 솔직히 뉴욕을 좀 깎아내리고 샬럿은 올려치는 입장이지만, 팀의 뭐 체급이라든지 여지껏 보여줘 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승패는 어렵고요. 그냥 224.5 기준에 나는 오바만 보고 있는데, 오바도 그냥 별거 없어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느린 팀이야. 지금 뉴욕이 리그에서 가장 페이스가 느린 팀입니다. 근데 약팀들 상대로 점수를 뽑은 게 많았어요. 샬럿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는 되게 잘 되는 수준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막 뉴욕이 전 페이스도 느리고 샬럿한테 많은 득점을 뽑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오바 보는 거는 수비보다는 좀 공격에서 그냥 비딩비딩하게 간다면은 223은 막바지에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는 것 뿐이라서 근거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뉴올리언스 경기도 있는데요. 오늘 디트로이트가 이제 백투백입니다. 얘네들 백투백 10승 2패로 리그에서 백투백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백투백 때 클리블랜드한테 졌었고,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아마 마이애미한테 졌었거든요. 이제 마이애미한테 졌을 때도 이 팀적으로는 4연패를 달리던 시점, 이 디트로이트가 좀 안 좋은 시점이었었죠. 이때 진 거고, 그 전날에 막 브루클린 카드한테 막 지고 이랬었으니까 되게 안 좋은 시점에 걸렸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약간은 좀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백투백의 1패도. 그래서 어쨌든 시즌 내내 백투백을 굉장히 잘 치러온 팀이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커닝햄도 없고 하다지만은 어제 경기 뭐 연장까지 가가지고, 사실 애틀랜타의 분위기도 되게 좋았는데 디트로이트 커닝햄이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잘해준 편이긴 했었습니다. 여전히 디트로이트는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포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센 팀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뉴올리언스가 오늘도 5.5를 받았어요. 요즘에
뉴올리언스도 그래도 상승세라고 봐야죠. LED 많이 돌아왔고 뭐 직전 경기에 머레이나 트머삼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뉴욕한테 지긴 했는데 벤치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데릭 퀸은 올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볼 잡았을 때 느릿느릿하게 막 괜히 포인트 포워드 같은 느낌 주면서 하다가 이상한 패스 저지르고 그냥 턴오버 만들고 수비도 그냥 시원치 않고 이런 것들 보면은 데릭 퀸은 저는 이제 뭐 그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어스가 되게 잘해요. 분위기 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뉴올리언스도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뉴올리언스가 얘네들 둘 다 보면은 3점 같은 것들 많이 안 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인사이드 차이를 살펴야 되지만 디트로이트도 한창 때보다는 인사이드에서 이런 실점, 페인트존 실점 같은 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상위권이거든요. 5등 6등 정도 되는데 뉴올리언스도 이게 좀 좋게 찍히다가 최근에는 좀 안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한 20등 정도 이렇게 있어서 양팀 간이 뭐 3점도 많이 안 쏘는 팀들이고 지금 뭐 3점 방어까지 잘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인사이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는 저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네들도 뭐 백투백일 때 그리고 어제 뭐 연장 혈투까지 치러서 여러 가지 뭐 체력적인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이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클리블랜드전이 4.5여가지고 이거는 5점 차여가지고 핸디를 못했고 그리고 뉴욕 니스전에서도 5점 차였는데 핸디값이 9.5였거든요. 뉴욕 니스전은 프렌을 해준 셈입니다. 요즘에 막 클파도 2번 잡고 뭐 휴스턴한테 지긴 했지만 이것도 프렌이었었고 피닉스한테도 뭐 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었었잖아요. 나는 어쨌든 뉴욕이 좀 괜찮은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다고는 보기는 하는데 상대가 좀 빡센 것도 있는 것 같고 상성면에서도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좀 헷갈려. 5.5면은 디트로이트의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끌린다 정도? 점수를 못 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뉴올리언스 수비도 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최근에 많이 빠진 클파를 상대를 한 거나 김이 빠져있는 그런 팀들을 상대했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일단 오바 같은 거 디트로이트도 얘네들이 인상에 비해서는 그래도 뉴올처럼 나름대로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팀? 젊은 팀? 이런 팀들이랑은 좀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서요.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애틀랜타랑 연장을 갔지만 연장 안 갔어도 뭐 진작에 오바였었고 207번이나 되는 야투를 막 주고받고 이랬었거든요. 좀 사실 오바가 나기에는 조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턴오버도 많았고 자야투나 3점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많거나 잘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오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드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뭐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바에 대한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굳이 따지자면은 뭐 뉴올의 프렌 생각 중인데 이거는 뭐 근거는 그냥 디트로이트가 백투베이라고 좀 어려워할 것 같다. 그냥 그 정도고요. 그리고 뉴올이 요즘에 좀 질 때도 뭐 프렌 근처로 비볐던 것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한 것 뿐이어서 근거는 많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오바 보고 싶다. 그 정도만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랜도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자 올랜도도 지금 이게 6연패째예요. 참 직전 경기도 사실 잘 싸운 건데 클리블랜드한테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벤케로가 36점이나 박았지만은 클리블랜드의 하든이나 미첼 이런 애들이 아주 뭐 날뛰었었네요. 일단은 올랜도는 좀 의심이 되는 상태이기는 해요. 6연패 중인데 세크라멘토가 너무 못하잖아. 결국에는 일반승으로 저는 연패는 탈출할 것 같은데 세크라멘토한테 15.5 상성은 일단은 올랜도가 괜찮거든요. 나는 여러 번 말하지만 세크라멘토 이런 아치오아나 레이노 같은 애들 이런 인사이드 자원들의 득점 비율이 꽤 높고 드로잔이 터지지 않으면 힘들다. 지금도 뭐 이제 뭐 서브룩이나 그 전에 주전으로 나오는 뭐 클리포드 같은 애들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백은 세크라멘토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도 뭐 90점에 그치고 근데 그런가 하면은 막 샬롯이랑 그 브루클린이랑은 또 이제 126점이나 내고 되게 오바 게임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게 세크라멘토의 득점력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쨌든 얘네들도 최근에 막 브루클린이나 필라델피아 전부 다 좀 힘이 많이 빠진 상대들을 한 거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단 올랜도한테 많은 득점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성면에서는 올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랜도가 홈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상대의 수준, 세크라멘토의 현재 뭐 결장자나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올랜도 쪽으로 방향 정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15.5는 많이 부담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올 시즌 2월달에 붙었을 때 그때는 세크라멘토가 약간 좀 탱킹 작업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좀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 이런 이름 없는 애들 많이 쓰고 막 그럴 때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올랜도가 아주 뭐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130점 이상 내면서 그때 세크라멘토 94점에 그치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때는 또 이제 세크라멘토가 홈이었을 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올랜도가 홈인 것도 기분도 좋고 이런 6연패를 씻을 수 있는 딱 이제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올랜도 쪽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지만은 231.5 기준의 언더도 나쁘진 않겠다. 그냥 그만큼 세크라멘토를 저는 높게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내일 뭐 몽크나 드로잔 이런 애들이 힘써준다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15.5씩이나 되는 핸디는요 잘 모르겠고 그냥 난 세크라멘토가 잘 못할 것 같아. 상성도 올랜도가 많이 좋다고 보는 편이어서요. 올랜도 쪽이나 뭐 언더 보는 게임인데 둘 다 믿음은 크지는 않죠. 네, 맵은 그냥 뭐 간단하게 선발 투수 정도 보면서 얘네들에 대한 뭐 기억이나 그런 것들만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치가 프레디 페라사를 데리고 오고 영입도 되게 알차게 했습니다. 내보낸 일도 많았지만 영입도 그냥 되게 돈 많이 쓰면서 많이 했어요. 피츠버그는 이제 뭐 투수라고 살아있고 원래 얘네들 이제 빠따가 큰 문제였잖아요. 작년에 이제 OPS가 리그 전체 꼴등이었다. 근데 이제 빠따들을 빅배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장타력 있는 뭐 오즈나라든지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오면서 본인들의 약한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긴 했어. 작년에 페라타도 나쁘진 않은 시즌이었으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변화를 시키면서 삼진 같은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뭐 이닝 히터적인 면모나 방울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글쎄 작년 막바지에는 스키스가 막 관리도 받으면서 좀 이닝을 많이 못 먹을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두 시즌 연속으로 1점대로 마무리를 하고 사이언까지 수상을 했다. 그냥 스킨스라는 게 제일 부담되는 경기 같죠. 보니까 제가 이거는 아예 뭐 배트맨도 기준점을 안 살폈는데 기준점이 되게 낮게 책정이 됐나봐요. 6.5인 것 같으니까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뭐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오늘도 보면은 그 이제 로건 앱이나 프리드 둘 다 오늘 99도 안 던졌거든요. 시즌 초반이라 선발 투수들을 길게 안 끌고 가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글쎄 스킨스가 내일 당장 막 7이닝씩 먹어줄지는 모르겠네. 뭐 이 경기도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러키랑 화싹입니다. 저는 화싹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즌을 했었고 작년에도 100패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어린 선발들이 좀 자리를 잡아갔었죠.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몽고메리 같은 좀 코어급들도 등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보냈습니다. 일단 뭐 공백이 좀 생긴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올 시즌 미네소타보다는 윗순위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화싹이. 그리고 이제 상대가 미러키인데 미러키도 작년 초반에 조금 부진했었었죠. 그러다가 아주 이런 뭐 좋은 시기들을 바탕으로 그냥 뭐 1등을 아주 사수해 버렸는데 일단 미저라우스키도 후반기에 큰 발견이긴 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했었지 점점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 뭐 재구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맞을 때는 또 되게 많이 맞는다 이런 게 있어서 미저라우스키는 좀 더 지켜봐야죠. 작년에 진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스타까지 갔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런 뭐 이름값 같은 것들을 크게 한지는 못한지라 오히려 쉐인 스미스가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얘도 아마 3점대 방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일단 뭐 미러키가 팀으로서 완성도는 훨씬 더 높고 선발도 뭐 폭력적인 선수가 나오고 이런 거는 좋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마헨배당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야구는 보통 이제 홈마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9회 말 공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홈마인을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뭐 체급으로야 당연히 미러키가 좋고 한데 뭐 미러키 쪽으로 방향 정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화싹이 우리가 막 인식하는 그런 진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약팀이다. 나는 워싱턴이나 막 콜로라도, 미네소타 이런 팀들보다 일단 상황이 나아 보이고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쪽이어서요. 그다음에 시컵 대 워싱턴인데요. 시컵도 이번에 뭐 돈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그냥 뭐 보나 마나 올 시즌은 무조건 뭐 내셔널리그 꼴등일 것 같아요. 얘네들 뭐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이제 카발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케이드 카발리도 작년에 그 이제 브래드 로드랑 같이 중간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종종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믿음은 많이 못 줬습니다. 괜찮은 날에는 뭐 7이닝 정도 하고 하지만은 보통은 그러지 못한 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맷보이드가 작년에 너무 좀 플루크가 아닐까 싶기는 해. 얘 작년에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었고 사실 투구 내용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왜 그렇게 잘했나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올 시즌에도 그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사실 이제는 나이도 조금 있는데 일단은 뭐 공 같은 거는 사실 맷보이드가 막 카발리보다 훨씬 좋다 뭐 그렇게 보기까지가 어렵습니다. 보이드는 그래도 뭐 제구력 같은 건 있는데 위기 탈출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컵스에서 1선발로 맷보이드를 내보낸 게 지금 뭐 호튼 같은 애들 작년에 보여준 놈도 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좋은 선수인데 사실 저는 맷보이드가 올 시즌에 이 팀의 1선발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것도 뭐 그냥 구조적으로는 시카고 컵스가 아주 뭐 유리한 고지에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컵스도 어쨌든 작년에 OPS가 전체 7등이었었어요. 초반에 정말 잘하다가 막 PC 같은 애들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팀이 식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래도 마무리도 나쁘지는 않았었죠. 작년에 뭐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저는 워싱턴은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컵스는 얘네들이 뭐 플러스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컵스를 뭐 좋게 볼 만한 매치죠. 이것도 뭐 마인까지도 노릴 만한 매치긴 합니다. 이거는
저는 뭐 오바도 살짝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돼요. 이거 8.5인지 7.5인지 모르겠네. 제가 아예 배트맨에서 기준점조차 안 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이제 미네소타인데요. 트레버 로저스랑 라이언입니다. 나는 이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라이언이나 바이런 벅스턴까지 판매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언은 그냥 이 팀의 뭐 일선발급이고, 작년에 이제 파블로 로페즈가 부상으로 많은 시간에 빠졌고요. 올 시즌도 파블로 로페즈가 그냥 시즌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팀적인 경쟁력이 그냥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체급으로도 볼티모어가 일단 우위라고 보긴 하는데, 볼티모어는 작년에 일단 빠따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6국으로 OPS 0.7을 못 넘었고 선발들이 그냥 전멸을 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나온 게 이제 트레버 로저스였는데, 트레버 로저스 후반기에 그냥 말도 안 됐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선발 차이는 사실 뭐 크진 않다고 봐야 되지만 팀적인 사이즈가 저는 볼티모어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피트 알론소도 데리고 오고, 작년에 이 유망주들이 그 전전년도인가요? 그때 보여준 것만큼 못했다. 그게 아쉬웠었습니다. 선발이 많이 누운 것도 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빠따도 그 전에 보여준 것만큼은 아니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볼티모어의 빠따가 좀 궁금해. 그래도 일단 겉보기에는 선발도 단단하고 볼티모어가 밀릴 거는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네소타가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꼴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보스턴인데 앤드류 에버시랑 크로시입니다. 글쎄 앤드류 에버도 얘도 좀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쁘지 않은 선발이죠. 신시내티가 이 포스트 시즌 같은데 분명히 좀 기여를 한 선수인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크로시입니다. 보스턴이 저는 올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양키스나 토론토랑 경쟁을 할 것 같지만 저는 1등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일단은 방어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체 방어율이 5등이었고 불펜 방어율은 2등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불펜이 막 아롤디스 체프먼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펜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휘틀록이나 뭐 와이저트 이런 일도 아주 훌륭했었고, 이번에 뭐 레인저 수아레즈, 윌슨 콘트레라스, 뭐 소니 그레이 데리고 오면서 얘네들도 선발진에 좀 부상이 많았다는 거, 그런 게 문제였는데 젊은 선수들로 어떻게 땜빵을 좀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빠따도 이제 9등 정도. 데버스를 트레이드를 했지만 이후에 로만 앤서니가 제대로 이제 좀 본인의 시대를 열었고 스토리도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보스턴 단단하구나. 저는 올 시즌 신시내티도 이 지구가 너무 빡셉니다. 미러키랑 시카고를 넘어야지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시내티도 나쁘진 않아요. 전 충분히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스턴이 체급이 훨씬 더 커 보이기는 해. 이거 아마 보니까 막 배당상으로는 1.5는 넘는 것 같던데, 그 정도면 저는 보스턴 경기는 뭐 일반 승조는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선발 투수 생각하면 언더인데 이게 구장 자체가 원래부터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이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은 뭐 크로셰가 의심을 업고 작년에 아주 뭐 잘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팀의 1선발급 아주 뭐 폭력적인 9위를 선보인 선수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 해서 보스턴 좋게 볼 만한 경기 같고요. 휴스턴 대 천사. 이 휴스턴이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영입도 제대로 된 애들이 없고 발데지랑 뭐 듀본 같은 애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빠따에서는 출혈이 그렇게 큰 것까지는 아닌데 휴스턴이 작년에도 그냥 빠따가 너무 애매했어. 얘네들이 인식 대비 OPS가 그냥 딱 중위권이었었거든요. 15등 정도로. 선발진들도 부상이 너무 많았고, 어쨌든 오늘 헌터 브라운 작년에 제대로 스텝업을 한 선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헌터 브라운도 되게 잘해오다가 한 20경기 이상 던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전부터 좋게 봤어요. 땅볼 유도 선수에다가 작년에는 뭐 싱커 같은 것까지 더해가지고 뭐 땅볼 유도 같은 것들도 더하고 삼진 잡는 능력들, 패스트볼도 그냥 일반적인 패스트볼이랑 뭐 싱커 섞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적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텝업에 성공을 했는데, 내일 상대는 이제 호세 소리아노도, 이 친구도 땅볼 투수거든요. 내가 알기로 호세 소리아노가 휴스턴한테 작년에만 6.2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했었어요. 얘도 이제 선발로서 이제 발돋움한 거는 이제 한 2시즌 정도인데, 작년에 나름대로 잘하다가 이제 막바지 좀 아쉬워서 4.26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어쨌든 작년에 키쿠치랑 같이 천사의 원투펀치였던 것 같아. 막바지 때 좀 조졌던 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전히 뭐 천사의 경쟁력은 일단은 많이 못 미친다고 봐야 되긴 하겠다. 천사가 이번에 막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조시 라우, 커비 예이츠, 로마노 막 이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불펜을 조금 보강한 셈이거든요. 얘네들 작년에 마운드가 방어율이 28등, 그리고 불펜 방어율도 28등이었어요. 빠따도 뭐 23등이니까 좋았던 건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약팀이라는 소리인데, 여기는 뭐 조 아델이나 뭐 네토, 뭐 트라웃도 있고 샤누엘 뭐 이런 좀 빠따가 한 방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좀 걱정이네. 저는 이건 뭔가 휴스턴한테 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헌터 브라운은 참 믿을만한데 상대팀의 선발도 근데 만만치는 않다. 전 이건 휴스턴을 쉽게 볼 만한 경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길 수는 있어도 아마 배당이 얼마 안 나오겠죠. 마행 같은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대 디트로이트, 피베타랑 스쿠발인데 피베타도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거의 뭐 풀시즌을 치면서 저는 딱 작년에 생각나는 게 피베타랑 타일러 말리가 그전 시즌들에 비해서 아주 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사실 뭐 성장인지 플루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좋은 시즌을 보냈어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제 상대인 이제 스쿠발이 너무 큰 투수인 게 문제기는 하죠. 그냥 뭐 말할 것도 없는 싸이형을 뭐 2시즌 연속 먹었으니까 스쿠발이 뭐 그냥 너무 훌륭한 선수여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둘 다 뭐 불펜도 나름대로 단단한 편이고 빠따적으로는 사실 디트로이트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팀이잖아요. 샌디에고는 이런 이름값에 비해서는 결과를 조금 못 냈었고 그냥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그냥 시즌 한 중반쯤에는 압도적으로 중부직으로 우승할 것 같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못해가지고 클리블랜드한테 역전을 당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이런 좀 좋은 평가를 하기가 이게 연장선이 안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는 나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 같은데. 선발은 그래도 피베타도 잘하지만은 스쿠발이 우세할 만하다고 본다. 어적지근하네요. 나는 디트로이트가 이게 스쿠발이어도 정배를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다 2.5 프레임이니까 아마 샌디에고 프레임 같은 거 배당이 매우 별로일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언더? 이거 7.5 줬으려나 6.5 줬으려나? 7.5면은 언더도 생각해봄직한 것 같은데 근데 6.5면은 좀 애매하고요. 6.5도 언더 볼 것 같긴 하다. 과연 피베타가 작년에 진짜 제대로 스텝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올 시즌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 뭐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산체스랑 이제 네이선 이오발디인데 참 이제 이볼디도 나이가 많아요. 좀 뭔가 주춤할 것 같으면서도 작년에도 괜찮았습니다.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얘가 좋은 방어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작년에 1.73 마무리야. 근데 132이닝밖에 못 뛰었습니다. 아마 한 12~13경기 뛰고 나서 부상당했던 것 같은데 10경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다음에 부상당했는데 풀시즌을 치렀으면 어땠을까? 잘했거든요. 그냥 텍사스 와가지고 꾸준히 잘하고 있어. 우승까지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이볼디는 저는 신뢰도가 좀 있는 투수예요. 난 얘 나올 때마다 언더 많이 갔던 것 같아. 텍사스의 빠따를 너무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언더 많이 갔는데 마침 상대가 이제 산체스입니다. 작년에 되게 잘했죠. 그냥 저는 매번 말하지만 이런 좌완 투수가 얘가 한 3~4년 전쯤에는 구속이 91, 2마일 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구속이 엄청 올랐었죠. 막 높게는 95, 6마일까지 찍고 평균적으로는 한 94, 5마일 정도? 거의 95마일까지는 못 가고 한 94마일 정도 중반 이렇게 찍히는데 좌완 선발이 그렇게 구속이 올랐다는 거는 되게 좋은 수치입니다.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체인지업 같은 것도 훌륭하고 작년에는 2.48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즌 중간에 이 친구는 이닝터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제 막 분석하던 그런 기간 중에 그때 7이닝 이상인가 8이닝 이상인가 막 그렇게 연속으로 먹어준 선수들도 막 있었거든요. 시즌 한 중반 넘어서부터 이닝도 214이닝이나 먹었고 볼넷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가 해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근데 이 친구의 뭐 폼 같은 게 어떨지 일단은 선발 상태로는 저는 둘 다 훌륭한 애들이라고 보고 여기 있는 거 8이면 7.5나 8.5 줬을 건데 7.5여도 언더 괜찮거든요. 일단 텍사스가 작년에 빠따가 진짜 너무 별로였잖아. 올 시즌에 텍사스의 영입으로는 뭐 브랜든 니모 같은 친구들 이번에 막 못했던 시미언이나 가르시아 이런 애들 내보냈는데 작년에 그냥 방어율 전체 1등 그리고 디펜시브 런세이브 수비도 1등 불펜 방어율도 5등이었어요. 근데 빠따가 26등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텍사스는 작년에 언더팀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막 코리 시거 등등 해서 부상이라든지 여러 이슈로 그전에 비해서 많이 못 미쳤던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영입 같은 것들도 솔직히 엄청 막 확 좋아질 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고는 봐서 텍사스는 언더보기 좋은 팀이었고 필라델피아도 일단 선발 상태도 그렇고 이볼디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거는 언더 같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랑 템파베이인데 자, 세인트루이스도 올 시즌에 그냥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 단장이 한 17, 18년 동안 이어오던 미치 모젤리악 그 단장을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한창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막 웨인라이트 있고 하던 시절, 야로리스 몰리나 막 그 시절 있잖아요. 맨날 막 포스트 시즌 가고 그런 영광의 시대를 이끌던 단장이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단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애들 또 내보냈죠. 이번에 선발까지 다 갈아가면서 그냥 저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꼴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뭐 그런 팀이에요. 대신에 이제 빠따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막 유출이 엄청 심하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라인업 같은 거 보면은 별거 없어요. 어쨌든 뭐 콘트레라스도 나가고 아레나도 없고 브랜든 도노반 이런 애들 나갔으니까 분명히 좀 이제 손실이 많은 세인트루이스라고 봐야 돼가지고 저는 올 시즌 좀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매튜 리버라토레 뭐 좌완 선발로서 작년에도 좋은 면모를 보여준 적이 덜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라스무센은 이제 부상 복귀한 시즌이어서 보통은 이제 한 많은 이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또 이제 시즌 막바지는 라스무센이 부상 때문에 5이닝 정도로 통제를 받는다든지 성적도 많이 깎아먹긴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부상 복귀 시즌을 나름대로 이제 2.76으로 아주 좋게 마무리를 한 편입니다. 원래 옛날에 이제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옮겼는데 보직 변경하고 나서도 좀 좋았던 사례예요. 템파베이가 막 라텔부터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 이렇게 불펜에서 선발로 컨버전을 시켰는데 그 성공 사례의 1번 주자가 라스무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일단은 저는 템파베이 쪽으로 보는 게 일단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배당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템파베이가 일반 승이 1.5 넣으면 충분히 볼만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야마모토 대 갤런. 이거는 뭐 일단은 다저스가 워낙에 뭐 센 팀이기는 해요. 작년에 애리조나도 그 전년도부터 꾸준히 뭔가 포스트시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 뭔가 마운드가 좀 문제죠. 원래 갤런이 작년이 끝나고 FA로 넘어가는 시즌이었을 건데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만 조금 이제 갤런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 시즌도 4.83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러면은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그냥 갤런답지 않은 시즌이었다. 볼넷도 많고 피홈런도 엄청 많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작년에 갤런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가 원래 다저스한테 강한 면모가 있는 투수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는 다저스한테도 개처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야마모토가 되게 좀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갤런의 하향세가 좀 있었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애리조나가 빠따가 무서운 팀이라고 할지라도 다저스도 뭐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팀이니까 아마 이거 다저스의 배당이 얼마 안 나오지 않으려나? 이런 구도는 좀 애리조나를 좀 올려치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배당이 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저스를 보는 게 일단은 정상적이겠구나. 뭐 그렇게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애리조나에서 메리 켈리가 나온 날이 있을 거예요. 메리 켈리는 다저스한테 쥐약이거든요. 그런 날에 그냥 다저스를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건 길버트 대 테너 바이비네. 자, 로건 길버트랑 테너 바이비인데 사실 테너 바이비가 그 전전 시즌 때 클리블랜드에서 데뷔를 했을 때 막 그 어린 선발들이 있었잖아요. 로건 알렌, 테너 바이비, 케빈 윌리엄스 이렇게 3명 정도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셋 다 3점대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원래 제일 잘했던 게 바이비였는데 작년에 바이비가 실질적인 클리블랜드의 1선발 역할을 맡았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성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막바지 때 클리블랜드가 잘했던 시기 그때나 조금 잘했고 포스트시즌에서도 그래도 1인분 한 편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전 시즌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3.47에서 4.19가 됐으니까 뭐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로건 길버트 이 친구도 늘 이제 뭐 3점대 정도면 보장을 해주는 선수잖아요. 약간 뭐 피홈런이 많은 게 문제였지만 일단 작년에는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빠졌는데도 어쨌든 부상 복귀해가지고 팀에 이런 좀 좋은 분위기에 일조를 많이 한 편입니다. 작년에 3.5의 마무리였으니까 이닝을 못 먹어서 그렇지 얘도 뭐 이닝도 좀 괜찮은 애는 많이 먹고 원래 볼넷도 많이 안 주는 선수잖아요. 시애틀이 그냥 이런 애들로 세팅을 많이 했습니다. 볼넷 안 주고 이닝이 더 역할할 수 있고 글쎄 팀적인 완성도는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높아요. 하지만 얘네들도 늘 이제 좀 빠따가 많이 문제인데 이번에도 영입이 클리블랜드가 딱히 막 지지부진하거든요. 이제 데리고 온 것도 홀더만 같은 불펜이나 암스트롱 같은 불펜 리스 호스킨스를 영입을 했는데 호스킨스가 옛날에 막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대단했지만 이제 버려졌고 미러키 가서도 못했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인 셈이거든요. 옛날 같은 그런 명성은 아니고 클리블랜드는 작년에 그냥 전체 방어율이 4등 불펜 방어율 3등인데 OPS가 29등이었다. 피츠버그 다음으로 안 좋은 빠따였다. 이게 문제예요. 이번 시즌도 영입은 그냥 뭐 딱히 뭐 대단할 건 없지라서 올 시즌도 클리블랜드는 언더팀으로 봐야 되는데 뭐 시애틀의 홈구장 원래부터 이제 대단한 언더 구장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시애틀에 빠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시애틀은 늘 진짜 구장 자체가 언더 구장이고 랄리의 60홈런 시즌에다가 폴랑코 같은 애들 잘했고 수아레즈도 뭐 홈런 같은 거 많이 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수아레즈를 반년 렌탈하고 보냈고 폴랑코도 보냈잖아요. 나는 빠따는 어쨌든 마이너스 같기는 한데 작년이 너무 좀 과도하게 터진 거긴 하잖아요. 저는 올 시즌도 시애틀이 일단 선발들이 건강하다면은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부담되기도 하고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준점도 보니까 6점을 줬으면은 솔직히 부담되죠. 저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